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래 국민대강대님의 진검사사 대강 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기
우리가 육조생기 정상을 모시는데 그 터가 눈 속에 실기꽃이 피었다. 이건 절대 우리의 원래 청정한 우리 모습을 시간 공간이 떨어져 나가는 벽 밖에 우리의 중해자성 자리를 눈 속에 실기꽃이 피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눈 속에 실기꽃은 뭐냐? 내 본래 자성자. 아공허공 일체 개공을 해서 뚝 떨어져 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불가사의한 요형이 벌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당에만 눈 속에 칠기꽃이 핀 게 아니라 선산 도리사도 신라 최초의 아도화상이 사찰 거리반들이 도리사인데 숨어서 모래라는 급자결에 숨어있다. 그 뒷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멸관에 드셨는데 온 산이 눈 속에 복숭아꽃이 그렇게 피었다. 그러니까 눈 속에 복숭아꽃이 피었다. 눈 속에 6월달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칠기꽃이 눈 속에 피어가지고 그런 봄의 모습을 풍기는데 우리는 그걸 객관화시켜서 남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선이야. 경전 공부는 하나씩 배워서 밟아가지만 선은 그게 아니야. 선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육조 스님이 원래 청정한데 어디 뺏길 것이냐. 양고제 만나가지고 말씀이 확연무성이다. 그 자리는 톡 튀어가지고 서민이나 법부나 삼라만상의 존재 유무 자체 흔적도 없다. 하지만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두고 하나씩 익혀가다 보니까 교학적으로 풀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금당의 눈 속에 실질것은 여러분들이 자화상으로 모셔야 돼요. 자화상. 그러니 설화관리 하면 내 자화상으로 보니까 화학의 세계에서 이거 나는 꼭 볼펜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빗방울 자체가 천천히 바다의 모습이라. 이게 화무세계야. 이걸 성녀생활하면서 성과하면서 못 짚으면은 이게 참대 육조스님이나 부처님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부족동시는 방시해제이라.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빗방울 자체가 천천히 바다가 있고 또 하얀 유리병에 겨자씨를 담아놔두면은 하얀 유리병만 보면은 그 많은 겨자씨 조그만 게 하나하나가 당장에 눈에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화무색이고 이게 우리 금당의 모습 가라서리의 선풍이라는 거예요. 큰 스님이
87년도에 내가 이거 왔는데 87년도에 왔는데 뭘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느꼈습니까? 아침에 애불 드리고 금당에 가서 선방에 자선하고 있는데 내 몸뚱이 전체가 방광을 해가지고 그 방광광명이 보리암하고 요 성진각하고 요 금당에 모두 전체가 두두물물이 방광을 한다. 그러면 방광을 하셨으면 뭐 한국 마루코를 지었습니까? 내가 이거니까 마루코 지었다 이거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루코를 그 아침에 쓰시더라. 내 마음의 실마리가 전부 사라지고 없어져서 빈 공간인데 그대로 앉은 깨달음에 내 자화상을 느꼈다. 네. 몽교의 여중에 꿈이다, 현실이다, 현실이다, 꿈이다 다 도망가고 그 광명 속에 현실이다, 꿈이다, 현실이란 자체는 존재 유무 흔적이 없어.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우리 본래 면목에 비어있는 바로 우리 진여 자성자리, 우리 진여 자성자리를 깨달아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공에 빠지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조여하고 비치더라. 그건 그 어른이 깨달음의 모습의 확실한 모습이야. 그 근방에 가지를 않으면 큰 스님의 그 얘기를 못 들어. 하지만 하도 선지식들이 허풍쟁이가 많아가지고 나도 이리저리 뭐 하는데 저런이 확실해. 그래서 큰 스님은 70년도 이어와가지고 그 50년을 저 방광 속에, 방광 산맥 속에 불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량은 두두물물이 큰 스의 모습. 내 마음속에서 삼남한상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삼남한상 두두물물은 다 하나의 진여자성자리로 하나하나 발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중에 사는 이런 법비선열을 깨달아서 느끼고 살아야 돼. 큰 스님 깨달음은 그것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 이제 돌려버려? 준비해야 되잖아. 저희가 가야 돼요. 요건 해석 안 해요? 왜 해석을 해야지? 왜 왜 돌려? 돌리라고 했잖아요. 두두물물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마음 바뀌질 않네. 옛날 내가 평안사 수도하면서 금호 스님하고 우리 스님 노심하고 바둑을 두시는데 금호 노심이 12점을 따는데 배패를 보고 신경질이 나니까 보고 법당 앞에 돈이 네 마음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근데 어렸을 때는 큰 법을 내가 예민하게 그렇게 잘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전생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신이 야 삼계가 네 마음 안에 있냐 밖에가 있느냐. 그러고 무승부로 끝나더라고. 바둑을 치니까 대선사가 고작 질문이 그 정도니 공도생은 그냥 노는 거야. 손경상 스님이 수도함에 큰 방에서 같이 전기를 노심하고 하시는데 아이고 고공사주 그 돌리는 염주가 몇 개입니까? 고공사주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노심 그러니까 내가 돌릴 테니까 네가 세어봐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석절 스님이 그 법당 앞에서 노심을 보고 아이고 사수님 얼굴 잊어버리겠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우리 노심이 빼꼼히 쳐다보더만 앞에 앞에 와서 보면 알겠냐? 그 이게 우리 노심은 강사가 아니야 선사지. 선사. 그 소견이 열리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산중에 두두물물이 큰 스님 방광할 때 같이 방광을 다 하니까 이건 노자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어디 높은데 깨달음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두두물물이 도의 본체의 소재를 수용하고 있으니까 노자에서 그런 표현을 해. 도라고 하는 것은 높은데 깨끗한데 화려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똥 속에 오줌 속에 도가 들어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저 쭈꺼기, 피, 그런데도 도도 충만되어 있다. 그래서 도제실로 도제제패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00년 전 저런 화두가 불교에서 이제 간식을이라는 화두가 된 거야. 불법의 최고 척척대기가 뭡니까? 그러면은 똥치는 간식을이나 막대기라. 그리고 최고의 무가지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죽은 고양이다. 최고의 무가지보가 뭡니까? 하면은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낼 때 시동을 만들 제사 지고 나면 그 집사람을 아주 천박시험으로 갖다 던져버려. 그걸 고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값인 것이다. 죽은 고양이를 어떻게 값을 매겨요? 세상 사람들은 황금이니 뭐니 그게 눈이 들이지만 죽은 고양이를 어떻게 값을 매기냐 말이야. 그래서 죽은 고양이가 최고 무가지다. 그건 선에서는 우리 본래 면목을 가르치죠. 본래 면목을. 그래가지고 스님이 내 마음에 삼천대천세계 광명을 놓은 걸 봤다. 근데 나는 아직 그걸 선에 못 따라가서 그걸 저는 방광을 한 번 못 봤어. 바둑지고 침벌 날리면 거울 보고 얼굴 벌금만 보였지.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 도량에 살면서 큰스님은 살림살이를 하더래. 그리고 이 도량이 불조의 도량이고 초사의 도량이고 평범한 복선화꽃이 3월달에 피는 것이 아니라 눈 속에 칠기꽃이 복숭아꽃이 망가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게 본래 깨달은 게 자화상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일체유신데 내가 여기서 10년 살았는데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길에 낙엽이
우부 북사이면은 북산 올라가면 요 허벅지까지 나중에 쌓여요. 그러면은 큰 스님은 업이 쓰는 것이요. 깨끗하게. 쓰어야 돼. 안 쓰면 안 돼. 근데 도리천이는 그걸 쓰면 안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님하고 또 싸우더라고. 도리천이, 도리천이, 그건 이제 지 이상으로 백척간대에 올라가지고 내려올 줄은 몰라. 스님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사를 하고 꾸미고 장엄하고 그게 달라. 방광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 톡 튀었어. 응? 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공부를 하려면 이 세계 모릅니다. 네. 이 도량이 이런 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찍어라는 말이야? 그거 가사래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우양선님 그거 이제 큰 거는 그거 있잖아. 시원이 있잖아. 아니, 그냥 그걸 하시면 돼요. 응? 그건 아까 이거 다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그거 갖다 드리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거야? 이걸로 이렇게 짚으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작게 나오는 거, 이렇게 치우고, 그 강의 1시간 돼야 되거든요. 아니, 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손에 익으면 되죠. 내가 옛날에 부양수하고 소동파 편지 서간문을 많이 읽었는데 소동파가 황제의 기양살이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 쓴 내용이 부서 소간문에 나와요. 그래서 가을 되면 내가 이 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를 큰 시면 낙엽을 쓰려야 되고 도리천이는 그냥 놔둬야 되고 지가 쉽게나 쓴다고. 근데 나는 중간이야. 나는 중간. 헌신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날 불러내가지고 청소 안 한다고 감을 지지만 나는 같이 감을 지져. 왜 청소 안 하느냐고. 얼른 방으로 들어와 버려. 구석구석 애들 데리고 다 쓰지. 근데 낙엽을 쓰려야 돼. 그냥 놔둬야 돼.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아? 그걸 절대 나온단 말이야. 황사씨라는 친구에게 보내는 소동과 편지인데 진의 풍력이 만실하니 티끌 그 더러운 티끌이 바람이 불고 돌아다니면서 그 잎사귀를 바람에 날려가지고 내 집 앞에 만실 낙엽이 가득 쌓였다. 소소소지가 쓸면 또 떨어지고 소소소소로 쓸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자화상 열반상이야. 그렇지만 그날은 꽃밥 안 먹어요. 이게 겨울에 거름이 돼가지고 또 새순을 쌓아올리고 하늘의 일치 땅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사이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과 땅이 열심히 산다. 만약에 해가 안 뜬다든가 달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작은 글씨 하늘도 땅도 그렇게 열심히 주에서는 공부한다. 그래서 작은 글씨란 말이 주의 매력이 있는 말이에요. 응? 하늘도 땅도 천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긴다고 어떻게 되겠어? 응?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어제도 하늘이 언제 말하더냐. 사시가 행하고 만물이 자란다. 그렇게 어제 공자 얘기도 나왔죠. 진의 풍력이 만실하니 티끌을 머금는 바람 잎사귀가 집에 토굴에 초당에 뚝뚝 떨어지는데 낙엽을 쓸면 쓸수록 자꾸 떨어진다. 연 불갑해서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안 써야 되는데 그거 쓴다. 그러나 쓸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미현어 불소야다. 이럴 때 써있자고 할 때는 생각 섭자 뜻으로 풀어줘야 돼.
것인가? 나도 모르겠다. 예. 어차피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지든 놔두면 되는데 쓰면 쓸수록 자꾸 쌓이는데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아서 그런 건가? 이게 이제 뜻그런 얘기야. 응? 도가 꽉 찬 사람들의 시적인 분위기를 저렇게 살려서 얘기하란 말이야. 금강경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니까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면 또 어찌 가짜는 거기에 뭐 쓴다 안 쓴다 그런 고정관념 볼 필요가 뭐가 있냐. 본래 무일물 본래 가공복공 일체 개공 우리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면은 뭐 쓴다 안 쓴다. 근데 여기 글자가 잘 안 되네. 글자 배려버렸다 작성 글씨. 또 어찌 거기에다가 쓴다 안 쓴다 그런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다. 공부도 안 하고 배울러 빠져오자 안 쓴 거 그 문제 될 것도 없어. 어디 같이 두고 얘기할 거리도 못해 그거. 이건 우리 마음 수행 공부 분석에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유신옥중이나 낙엽을 쓰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나 그 시점에서 친구한테 내 신께서 한 말이 올린다. 영군 천창 호불경이라. 여름이 가고 여름에는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벌레가 못 들어오게 발을 치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낙엽이 웃어서 지고 하니까 발을 이렇게 걷어서 올려놓는단 말이야. 천창 바람이 불고 이리저리 뜯겨가지고 창호지로 말라면 창호지가 다 떨어져 있어. 호불경 문은 빗장이 채워지지 않는 채로 내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야. 기승전결할 때 기가 영건 천창 호불경이여 발은 걷어져 있는 채로 창문은 뚫어져 있는 채로 대문은 닫지 않는 상태로 자유스럽게 사는 삶을 자유스럽게 사는 수행인의 어떤 자연의 공간을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낙엽이 와서 낙엽이 와가지고 급진 틈만 있으면 낙엽이 날라들어와 무릎으로 방으로 어디로 바람을 머금는 낙엽이 중대로 행대로 못되가 내 방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방을 부립니다. 그 약을 쓰려야 돼 말해야 돼. 물이 쓰려야 돼 말해야 돼. 설모 청자들이죠. 설모 청자들이 그거 같습니다. 뭐가 저것도 아는 소리를 하네. 급진 풍력이 일조계이다. 종대로 행대로 치목대로 유인 수족 수호교와 유인은 거기에 사는 도인을 유인이라 그래. 유현의 집이라 유현의 집이라 깊고 극하고 유현의 집 도인이 사는 집을 유인이라고 그러고 시인을 또 유인이라고 그래. 낙엽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노장 낙엽 속에 푹 파여가지고 수조 코를 골고 잔단 말이에요. 수교 누가 그 낙엽 속에 숨어서 코 골고 자는 노장을 누가 깨울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깨우기를 깨워야 돼. 수행이 잠만 자면 되겠어. 유인수족 수교와 깊숙한 도인의 그 만족감 코골면서 자는 그 수행이 족한 그 맛을 누가 불러서 깨울 거냐. 여긴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이 가미가 되지 않는 절대의 자연의 공간에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로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 깨우기는 깨워야 돼, 그 노장을. 아니, 벽에 말이에 벽에 몇에 침상에 의지해서 호를 걸고 자는데, 다리 뜬가 다리 침상에 몰려와가지고 노장이 일어나요 하는. 응? 노장이 일어나요. 잠만 자면 다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요 노장이. 여기에는 인위적인 게 가미가 되질 않아요. 아주 자연적이고 청정하고 무심하고 뭐하고. 왜 여기에 달이 오냐 이 말이야. 만선공제 월명기라고 있지. 우리 석송할 때 배에 꽉 차게 허공을 싣고, 허공은 우리 무심하게 달 밝은 밤에 허공을 싣고 달 밝은 밤에 중생이 사는 시장바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천이는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영광을 이렇게 불사를 하고 낙엽을 쓸까 말까 어쩌겠어. 쓸어도 보면 안 쓸어도 보면 거기는 시비가 붙지를 않아요. 자연 무시 모아. 도인이 깨달았다고 백척간대에 올라서 잠만 자고 꾸짖기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벽산스님 말같이 시장바닥으로 내려와요. 이 큰 스님의 삶이 부천, 서울, 부산 만선공제 월명길, 그 어른이 마음의 강명이 삼천대천을 비치는 그 광명 속에는 시와 비와 포와 리가 없어. 그 자리는 광명 속에 서로 덮어주고 서로 열어주고 서로 옳고 서로 깨닫고 그런 이 우주, 그러니까 이 우리 쌍계사 공간은 하나의 광명변조 청정법진 기로전압이라고 그렇게 큰 스님 깨달음 속에서 이 얘기를 할 거였어요. 나는요 나이가 80이 됐지만 지금도 그래. 청정법진 기로전압을 원만보신 노산합을 전내곡하신 서가모니불 구품도사 아미타불 당내 하세 미륵대복 시방삼세 입체제불 재전보살만 또 그것도 아니고 나무분수보살, 나무보영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금강장보살, 나무재전의보살, 나무미륵보살, 나무지장보살 얘가 자체에 그 세계는 접근할 수 없는 세계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서 그렇게 불러주면은 그 어른들이 와서 미나 아직도 공부하지 하고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로 가조가 이루어져야 돼. 응?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익어가는 것 같아. 응? 지금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니까. 응? 이건 다 돌린다. 오케이.
깨달음의 청정의 세계. 우리 쌍계사 이 쌍계사 전체가 병 속에 별천지예요. 별천지. 불에 가면 금환이라는 데가 있는데 금환은 어디서 찾을 것이 아니라 화엄사를 금환이라고 해요. 화엄사를 부처님 보래. 내 마음이 광명을 넣고 천정복수 지도자라고는 광명이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게까지는 다 광명이야. 광명견주. 전부 삼남만상의 하나의 광명이야. 깨달음을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광명하고 법대 이상 마법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 모습이 됐거든. 그러니 광명을 공부하고 영성을 공부하고 선사들의 깨달음과 선신을 공부해서 내가 그게 법비선의 즐거움을 얻어야 돼. 공부를 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안 돼. 스님 강의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갖다 미겨줘도 안 돼. 소화불량이야. 그러니까 그 산에 들어오니까 산지하네요. 산지하네요. 우리 삼신산에 들어오니까 산이 어디서 추워. 산이 왜 추울까요? 산꼭대기에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본래 모습에 더덕더덕 탐진치 업이 떠오르는 과정을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산지하네요 대선이로다.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수지청해요. 수지청해요. 한마디로다. 이 계곡물이 너무 맑고 청정하니까 달이 내려와서 모욕을 한다. 부처님이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했는데 법화경 내용이 뭐야? 눈에 나타나는 제법이 내 본래 모습이고 내 본래 모습이 눈에 나타나는 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법실상이라고 그래.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법성계를 외우죠. 법성이 원룡무이상 제법부동할 때는 법이라고 하는 건 삼남만상의 모습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자리를 얘기하고 밖에 보는 내 모습이 한 모습이야. 원룡의 본래 고향은 그 자리. 그래서 법화경은 실성의 연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의 안과 밖이 어제 산색깔 물색깔 얘기했지만 산도물도 무기영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면서 신령스러운 내 자성자리를 더듬는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이후에 앙산 해적선사부터 화두가 이렇게 시작해서 꽃이 피지만 경전을 보면서 선시를 보면서 내 마음에 찍히고 확 닿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느꼈을 때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을 때 그 침묵 속에 소소영영한 우리 진여 자성자리를 느꼈을 때 그게 삼매의 경계야. 그게 삼매, 그게 왕삼매의 경계야. 주기영예여 탁탁묘적이로다. 침묵하고 앉아서 내 본래 자리에 시경스러운 걸 느끼고 찾아가니까 그 본래 자리가 내 눈앞에 탁탁 튀어나온다. 내 진여자 자리가. 그것도 머리로 계산해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총목이 계거예요. 우리 쌍계사 도란. 눈에 부딪히는 자연 모습 하나하나가 내 모습이고 큰스님 모습이고 촉처가 계거예요. 대질 있는 곳마다 내 벌레 면모가 만져서 대화를 나눈다. 이게 화두야.
이제 와도 정의응애요. 정의응애란 말은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중생 곁으로 간다는 것이 응이란 말이야. 진진발광이라 내 발로 옮기는 마다 진리의 광명이 꽃을 피워. 이게 화엄의세계, 이게 열애장의 세계, 이 금강경의 법신의 세계, 일체유심조의 세계. 불교에서는 딱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세상 사람은 이리 쪽이고 저리 쪽이고 능소를 가져서는 불법은 전부 좁혀가지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제법 실상이요, 실상이 제법이요. 오늘 뒷문 이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어제 비문과 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네? 복수거리한테 이제 청호 같은 놈은 저놈은 복구를 안 하니까 그냥 덮어놓은 놈이거든요. 어제 어디까지 했죠? 어제는 이 지방서 그 서문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선사의 본명은 법기는 우리가 방언은 뭐 고산스님, 무정스님한테는 방언인데 방언은 누구나 다 부르게끔 만드는 게 방어고 법화는 3일때 이름을 법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회원스님이다 종환스님이다 그건 부르면 안 되지. 어른이 불러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는 방어를 안 쓰지요. 그러니까 이 진감선사의 본명은 회소요 속성은 첫시요. 그 선대의 한족이었었다. 안계산동 수사정료의 다몰염의 누강지 비암연자라니 원급성당 관량사군 금이전주 금마이냐라 부활청을 제가유 출가기행 모고시 상두감에 몽일범승이 이지와 오원이 아멘지자하노라 인이 유리행으로 이기라 이기의 신선사언하다. 지감스님은 중국 유학을 통해서 육조 선법을 가져왔고 남산 보선사의 인맥을 전해가지고 이 도양의 법회 음성 도양으로서 중생을 포기하는 법회로서 이름을 이렇게 날렸어요. 저 뒤에 가면은 그 치금이라고 하는데 치금은 여기는 코먹는 소리야. 코먹는 거. 치금은 이렇게 코먹는 그 코먹는 소리를 진감선사는 잘 하는데 그 코먹는 소리가 내면에 깔려가지고 동굴 소리를 해. 그래서 사람을 울리면서 감동을 준다 이 말이야. 요즘 미스터 트레이너는 유지단이가 동굴 소리 낸다고 그러잖아. 네? 동굴 소리. 이 목소리가 좀 특이했는다가 그 선대는 중국 분이니까 그 선대는 한나라의 족속이었는데 산동 땅에서 관계란 말은 그 집안이 모두 큰 벼슬을 하고 훌륭한 그
지도자 노릇을 했다. 안 되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괴짜는 그 명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덮였다. 그런 뜻이에요. 산동에서 벼슬아치로서의 우산 역할을 잘했다. 수나라가 중국 당나라 된 수나라가 사자는 수나라 군대가 저 이북 요동 땅을 치다가 고구려에게 담을 여명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여명 장군에게 몰살을 당해서 그 당시에 10만 대군이었다는데 살아간 그 수나라 군대는 2천도 못했다고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때 그 한족들이 고구려에 침략당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지금 해동 신라에 와가지고서 살고 싶어 해가지고 뜻을 강하게 내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함행자가 되는 자가 있었다. 함행이란 말은 이민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감선사는 한족이었는데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했을 때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적폐를 당해가지고 그때 지금 이민자가 돼가지고 전주 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이에 성당이 당을 높이고 지칭하는 차원에서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당나라가 한량사군의 그 사군을 주머니로 막 챙기려고 했을 때에 관련이라는 건 주머니 넣어가지고 쪼아맨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군을. 그때 김감선사는 익산 쪽 이제 전주 금마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민으로 부기를 풀었다. 전적으로 한족이지 이제 우리 진감선사. 아버지는 창원이요. 근데 최고이도 최씨고 우리 진감선사도 최씨고 최월산도 최씨예요. 월산 스님이 여기 40년 육조 스님 제사 때 참석을 했는데 내가 여기 왔을 때 한 2, 3년 하다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내년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월산 스님 문집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최씨가 돌아버려. 또 최보광 스님도 최씨 아니에요? 창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시대에 있으면서도 항상 내가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속의 원력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모는 돌아볼 곳자 곳인데 항상 일찍이 언젠가 낮에 살짝 꾸벅꾸벅 졸았는데 꿈속에 하나의 청정한 범선이 와가지고 일러가로되 오니 아메지 자오다. 나는 원컨대 그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메는 그냥 발음이에요. 이 말에는 징기스칸 영어 보면은 그 징기스칸이 페보지가 그 어머니로 어메 그러더라고. 그 발음이 뭐도 비슷해. 몽고 발음하고 우리 어머니 발음하고. 내가 어머니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유리병이란 말은 낡은 유리병을 얘기합니다. 유리병으로서 어머니한테 잘 보관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붙여서 좋은 태몽을 주었다. 이 진갑국사 태몽은 그 무기를 읽어보면 어머니가 벼락을 3번 맞아요. 진갑국사 태몽이 벼락을 3번 맞는데 12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탯줄이 온 몸에 어린아 몸에 가사처럼 두르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그 무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공부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온 분들은 그 모습이 우리 육지 속에 파묻혀서 일반인들의 그러는 것들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대원사 노장이 모심이 있는데 우리 집 마을에 앉아서 만날 잠안좀 자고 가는데 그 태몽으로 그 내가 나한테 아마 대원사서 중국을 또 못하고 중국은 전쟁에 가도 좀 한 것 같아 보니까. 유리병으로서 유리병은 청정한 거 의견은 청정한 거니까 유리병으로서 의탁을 함을 유리를 한다. 이기란 말은 오래기안에 선사를 잉태했다. 생이 불져라. 태어나서부터 울기를 안 해. 그 이모님들은 다 태어날 때 안 우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저 영감 계시면 울었어? 몰라? 그것도 몰라. 아는 것 같은데. 생이 불제. 불교는 알면 공부를 안 하는데 막 사는 거하고 불교는 틀려. 금생에 내가 좋은 일을 짓고 80에서 공부를 해야 내 세계도 그렇게 연결되지. 생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절대 단절되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아. 불교를 알면은 나쁜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 이제 나쁜 짓거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 연결되니까. 성사는 태어나자마자 울지를 안 해. 뭐 슬픈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이에 일찍이 특이란 말은 특출하다는 말이야. 특출해서 소성이란 말은 소리를 높인다고 시기란 말은 말을 안 한다는 말인데 전혀 어떤 숨쉬는 기식도 소리도 내리를 하고 조용히 그렇게 갓난아이 날 때부터서 그 아주 그냥 대단한 인물이 될 승화라. 승화는 희중한 싹시다. 어금니 아자를 썼는데 쌍모자 쓸 때가 있어요. 수승한 싹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1300년 전 지도선사가 우리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시공을 지워버리세요. 이런 언어를 우리는 지금 오늘 치근하고 있습니다. 기절에 기절 종이 한세. 기절이란 말은 이빨 갈 때 개구쟁이를 많이 치지요. 꼬매들이. 그 이빨을 갈 적에 즐겁게 놀물 쫓치는 것을 보면은 조그만 어린애라도 반드시 나무 잎을 태워가지고 좋은 나무 잎을 태워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향을 사르고 또 옷을 꺾어다가 누구한테 고향 올리듯이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흉내를 내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흉내 이것도 이제 지가 부는데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와, 양치가 붙어버렸네. 혹 서쪽을 향해서 꼬매가 이갈 적에 비트럽게 앉아가지고 햇빛이 서선에 지더라도 일찍이 얼굴 하나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사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시기 이것이야말로 지 밑에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과거 전생부터 착한 일을 해서 그 뿌리가 진실로 100천만억 전에 그 선의 뿌리를 심어가지고 금생에 큰 스님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자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런 편이죠. 보통 사람들은 비가기 극자다. 이렇게 서가지고 비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관 개성으로 지절반포. 관이란 말은 자관, 관이란 말은 총각 때 붙어서 변은 미칠겠자. 변은 관 쓸 때까지 꽃갈 별자니까 나이 20살이 되면은 머리를 딴 것을 이제 꽃갈을 씌우고 또 이제 의식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가 무슨 게? 응? 우산산. 그것도 아주 일본 기억을 하시네. 우산은 우리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일산. 우산. 근데 나이 80을 저를 산수라 그랬어. 네.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총각으로 붙어서 이제 상투를 주고 의관을 쓰게 되면은 20대 관을 써. 그래 20대 관이라고 해요. 근데 20에 관 쓴 사람이 4명이 우산 속에 들어앉았으면 20, 25, 80이 되잖아. 80이. 그래서 저것도 산수라 그래. 그걸 누가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야. 20명이 관 쓴 사람이 20사람 4명이 앉아있어. 20이지 거기 80아니야. 그래서 산수라 그래. 내가 하나 가르쳐줬지 또. 산수. 어렸을 때부터 이어로는 이렇게 큰 싹수가 있어서 총각 때부터 관을 할 때 위치 지절반포라 오직 뜻이 반포에 간절했다. 반포는 까마귀 새끼가 커서 어머니를 먹이를 멀려 남긴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서 반포지정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봉양하는 것을 반포라 그래요. 규보 분리 조그만 한 발자국이라도 어머니의 봉양하는 그런 효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가무두저 우무처량이다.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발 한 대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야. 또 그냥이 너무 찌개지게 가난했는데 이제 십줄이 걸려서 안 떨어졌다 이 말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무처량이라. 그렇다고 해서 땅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한자 두자 때는 소유의 땅도 없어. 가도천시자로 가히 하늘의 천시를 엿보고 도둑질한다. 땅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까 봄에는 봄대로 나물 캐고 여름은 여름대로 천시를 이용해서 사계절을 가을에는 그 이삭 죽고 뭐 해가지고 사계절을 그렇게 가난한 살림살이에 어머니를 위해서 사계절 천시를 엿보아서
그렇게 생활을 연명을 했다. 그래서 가도천시자라고 해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부모의 부복지향을 부처님 어머니의 입으로 배를 채워주는 그 동양을 유럽시시라 오직 힘써서 항상이 살펴왔다. 내 비판 추 이성 활감지업이라. 비판이라고 하는 건 장사한다는 말이고, 시인한 말은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 물고기라는 지방에 지치는 말인데, 그 물고기 장사도 했다. 이런 말을 꼭 써야 되는 거 모르겠어. 그리고 진동천사는 서른이 넘어서 중국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해볼 짓을 안 해볼 짓을 다 했다 이 말이야. 이 최고원이나 이 진감선사 같은 분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고 모범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런 창작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하루도 들지도 않고 잠도 안 하고 배만 불고 사치는 소리만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못 먹고 찢어지게 쪼꾸리게 찢어지게 가난해야 그게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창작. 근데 너무 먹은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해. 물고기를 장사를 해가지고 이성 활감지어 활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목에 넘어갈 때 뻣뻣하지 않는 미끄러운 음식 또 단 음식 그런 것을 구해가지고 활감지업을 아주 넉넉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기 경주 가면 간포 앞바다가 있고 그 간포 앞바다에는 문무대왕이 있고 거기는 가문사가 있고 신문왕이 있는데 그 4월 초팔일에 간포 면장하고 벼슬 같은 분이 많이 와서 왜 간포를 달감자로서 간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내가 모르니까 간포에서 나는 고기를 딱 갈아서 간포라고 그래요. 고기가 달대 뒷방명이 하나 썰어봐 그따구 무식한 공무원이 되니까 말아가 이 모양이 큰일이라고 그래. 감이라는 그 간포라는 것은 고기가 달아서 달감자 간포가 아니고 문무대왕을 모시는 아들 신문왕이 있어요. 거 보면 간포에 가면 이견정이 있어. 이견정 정자가 있는데 그 신문왕이 아침마다 자기 아버지 문무대왕께 예를 올리고 보양을 올리고 가문사지를 지어가지고 문무대왕이 용이 됐으니까 수로를 놔서 가문사에 부처님 친근하도록 가문사가 그렇게 창건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 하원불교나의 우리 쌍해사도 그렇고 그 경주의 하원불교는 꼭 표가 그렇게 따라가요. 교심이 부처님도 도서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입집당 설법하고 교심이 그렇게 같이 화합불교하는 그렇게 김대성이도 모난 사람인데 그 홍련사의 스님이 시주하러 왔는데 일에서 먹는 풋발이 생활을 하지만 그 주인은 50필에 그 모시 상대를 홍련사에 보시하지만 자기는 보시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풋발이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밥 2마디기 정도 사놓은 걸 그걸 보시를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응무서주 이생기심이라는 깨달음 큰 보시는 아니지만 그 법문을 듣고 응무서주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을 듣고 김대성이가 깨달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김불리양 집에 태어나가지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고라고 금생의 부모를 위해서 부국사를 그렇게 창건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국사 오면서 효를 생각하고 부모 제사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게 신라분교는 효의 문화야. 이 진감선사도 그런 효를 실천하는 거니까 큰 힘이 된 겁니다. 고기 장사를 하고 또 좋은 음식, 단 음식을 부모에게 보양을 하기는 했지만 수비노의 결방이라 손수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몽땅 잡는 그런 짓은 안 했다. 누가 봤나? 그러니까 고기도 올라가면서 잡았지 요즘같이 싹쓸이 안 했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부모를 위한 효심으로 이렇게 비문을 이렇게 척추기가 지었지만 이건 임금이 행장을 보고 다 그 행장 내용을 최고위한테 이렇게 지으라고 일단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효의 믿음으로 그렇지만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전생 스님인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싹쓸이 잡아먹거든요. 절대로 그물을 내린 데는 나는 신경 안 썼다. 또 이계의 만견이라 이미 그물을 잊어버린 데 개합한 지도 이미 오래요. 그물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물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수단인데 우리가 경전은 견성성불한 수단이야. 비유해서. 그래서 뗏목에 배에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한강 건너가면은 배가 한강 건너졌다고 짊어지고 인사도에 다니면 좀 절식도 있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묘하게 문장으로 이놈의 영감이 그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래를 해본 적도 없고 이미 그물을 잊어본 지 오래고 내 본마음의 깨달음으로 다 암시를 할 겁니다. 능히 또 가난하게 사니까 콩죽을 잘 잡숴서 부모가 콩죽도 써가지고 후루루 마시게 아주 풍족하게 대접을 했다. 동양을 했다. 진실로 천안지 면에 맞았다. 난초를 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에게 효도한 시가 시전에 있습니다. 그걸 천안지영이라고 해요. 그렇게 부모를 효도를 그렇게 잘했다. 기종간극 이미 간극을 당해서 간극이라는 건 어렵고 어려운데 부모가 돌아가신 걸 간극이라 그래요. 이때 정자는 당했다, 만났다 그런 동사로 쓰여야 됩니다. 간극을 만나서 토토성고 흙을 짊어지고 묘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를 그리다 묻으면서 내와 부군지연을 요 잡고 보이나 어머니가 날 키워주신 은혜를 애월하지 장자는 쓰이자 뜻이 이유가 붙은 겁니다. 애월하지서 힘써 내 나름대로 보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 게 있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맹세를 하는 거죠. 희미지지를 희한하고 미묘한 그 불법의 뜻을 합이란 말은 글자 하나인데 어찌하지 아니 글자 두 개가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자는 합을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을하 어찌 마음으로서 그 진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어 어찌 토가란 말은 내어 있는 토지방으로 내 이 장년 젊은 나이를 거기에 매 가지고 토지박처럼 이 고향에 꼼짝설상 못하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포주박은 걸려 있지요. 출가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정원 20년에 세공시 중국의 신라가 중국에 세공을 바치는 세공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인사를 하고 후이 직을 구해가지고 반인이란 말은 노르지 않는 사람의 역할을 해가지고 다리를 거기에 붙여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뱃속에 노만 젓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그 세공시들의 뜻을 하시받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고 그 더러운 일 보기를 편편하고 편안같이 그래 해서 희죽장이라 자비의 배를 노려져 가지고서 저 중국의 고해를 끊어서 넘어서 중국에 저 언덕에 도달했다. 이때 중국은 이천문을 해가지고 영파로 들어가는 없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지. 선동적으로 넘어가서 들어가는 거야. 영파. 이 영파 가봤어? 그게 물살이 세가지고 그 배가 파손돼가지고 도달들이 지금도 많다는데 한번 그 경상 좀 해볼까? 저기 영파. 영파. 예, 가봤어요. 저기 아미산하고. 영파. 예. 아유광사도 있고. 예. 이 저쪽 언덕에 다다라가지고 저쪽 언덕에 다다라서 중국에 갔단 말이죠. 고 국사와 세공시 그 벼슬아지들께 보여가는데 사람마다 각각 뜻이 있어요. 나는 중국에 왔으니까 청컨대 나 다시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말을 쫓고 드디어 행해가지고 창유에 가서 신강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마조 도인 밑에 창주 신랑 또 백장회 남전보원 서당지장 신라의 무상무령 스님들이 하루들이 중국에 가지고 선법을 배워가지고 전성을 이룰 때예요. 신강선사를 만납니다. 투체방반에 온몸을 던져서 바야흐로 예를 올리니까 신강대사가 이연 기쁘게 환한 얼굴로 너무 기쁘단 말이죠. 이별이 얼마 안 됐는데 또 기쁘게 여기서 또 만나구만 그렇게 얘기를 되게 비문보면 이런 형태예요. 다 그저 전생사로 연결시켜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왈칵 빨리 머리를 깎아주고 승려옷을 입혀줬다. 중국에서 승려가 된 겁니다. 돈수 인계라. 당장의 인계는 말하자면 인정하는 찜을 얘기해요. 당장에 승려의 신분의 인정을 당장에 받았다. 마치 그것은 불이 마른 숲에 나아가는 것 같고 물이 낮은 언덕으로 흘려 들어가는 것 같이 진감선사와 신감대사는 전생사로 금생에 자연적으로 만나서 스승과 제자의 애를 거치고 인연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글자가 이상한 건 이자는 언덕 원자를 고자를 그렇게 쓴다 그래요. 그러나 그 대중들은
신라에서 온 대중들은 서로 일로 가르되 동방성인이 동쪽에서 온 성인이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네. 왜 그런 호들갑을 이런 거를 쓰게 되느냐. 중국의 당나라 때 선종이 꽃을 피울 때 이 신라 신도를 가리켜가지고 신라의 선법을 퍼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그래요. 유언비어를 이야 100번이 넘는 나이 늙은 행자의 것을 성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리고 마조 밑에 제자들이 오정가풍 선이 형성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는 선법을 우리가 동방에서 다시 재수입해서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추근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격정적인 당나라 승려들의 후원을 입어가지고 신라만 고려처에 부산이 선물을 우리나라에 형성이 된 겁니다. 선사의 형모는 아면 일반하고 고기장사만 있으니까 검어특지 아주 우리 주신 일반하고 저 얼굴이 저렇게 검어특지 되어버렸어. 응? 대중들이 지금 스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모두 지목해서 까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흡두타다, 두타는 스님을 얘기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근데 진나라 때 동진 도안법사도 또 우리 때람마다가 황매산에 가서 홍인법 만나가지고 법을 우리 육처스님이나 나보다 더 못난 것 같지? 나보다 더 못난 것 같다. 응? 나는 아직 못난 거는 또 아니잖아. 그래서 흡두타 가진 얼굴을 가진 승려들은 다 큰 스님이야. 거물역자는 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집풍각을 얘기해. 가만히 침묵 지키고 앉아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한 소식 한 흡두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현연한 진리를 탐구하고 침묵에 처해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인품이기 때문에 참말로 진감선사를 흑도인 후신이라 흑도인은 동진 도안법사가 변장한 분이에요. 그 칠도인 까만 도인 후신이라고 그렇게 모두 말하겠다. 기비부 읍중기 금이 능의 중심 이제야 연가여 적자 청한의 이 색상으로 모습을 보인 것 같다. 마치 중국의 출지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출지전에. 중주시대에 자시전에 나온 소리인데 국가에서 국사를 하고 싸움을 해도
절대 농공기는 피해서 해야 된다. 이게 국문일이었어요. 근데 정치사에 그 모두 싸움질하는데 농공기는 피해서 해야지 농사를 못 지면 국가가 크게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자전에 보면은 송나라에 이제 황국보란 사람이 태제가 됐는데 그 송나라 평공을 위해서 아첨을 떠고 평공을 위해서 벽장을 잘 지어주려고 그렇게 이제 터를 닦고 농공기에 사람들을 농사 못 짓게 하고 벽장을 짓게 만드는 인원의 동원이 됐어요. 근데 자완이라는 사람이 농공기를 피해서 벽장을 해야지 절대 농사도 못 짓게 벽장을 짓는데 인물을 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공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공기에 참선한 인부들이 그 벽장 짓는다고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놈의 벽장지에 동원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자. 평문지 석은, 평문지 석이라면 평문에 사는 한국보를 얘기해요.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게 노동일을 막 일을 쉽게 쳐먹고 읍중에 검은 얼굴을 가진 장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래를 춤추자면서 채취해가지고 정치사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농공기에 그러니까 시들이 다 뿌리가 있어요. 시들. 그 얘기라 까만 얼굴 진강스님이 굉장하다는 걸 엿보게해서 자전에 나오는 자시전에 나오는 이 소리를 비교를 한 거예요. 나는 얼굴이 시커멓지 않으니까 근심되기 틀렸네. 어찌 읍중에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이 능히 우리들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좋다. 영원히 가히 적자 청안으로 더불어 색상으로서 시연을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다. 적자라는 스님은 부타 여사람 북천축의 유명한 논사입니다. 이건 학자입니다. 근데 얼굴이 붉고 시연이 붉게 나가지고 형상이 그런가 봐요. 그리고 청안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아마 반마스님을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색깔로 진여자선을 깨달아서 중생을 깨우쳐 주는데 하나의 그런 얼굴 색상으로서 모든 사람들께 관심을 갖게 해서 반심 수행시켜주는 그런 유명한 스승인데 진감선사도 거기에 뚝뚝하고 들어간 인물이다. 원하 5년에 29개호 숭산소린사에서 구족대를 받고 소린사 유리계단에서 구족대를 받은 즉석은 성선 전몽이 완약 합부라. 시전에서는 어머니를 성선이라 그래요. 자식을 길러서 성스럽게 키워준 좋은 훌륭한 성선을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시전에는 성선이 진감설사 꽃글적에 유리병으로 안켜주는 그 꿈을 꿔가지고 진감설사를 잉태를 했는데 이 소림사 유리계단 청정 유리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으니까 어머니한테 갑자기 유리병으로 부탁하자고 하는 그 꿈하고 완전히 부합된 얘기들이다.
이미 대주를 빛나게 하고, 대주는 배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청정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부귀행에 다시 행해에 돌아가서, 행해는 중국 선지식 타다되면서 경전 대승경전 배우는 겁니다. 행해를 공부하는 서재라 그래요. 행해에 돌아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아는 그런 열심히 공부를 했다. 마치 그것은 붉은 물감이 꼭두각시에서 나오지만 그 꼭두각시 붉은 것보다 더 붉었고, 푸른 것이 남풀에서 나지만 남보다 더 푸르렀다.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훌륭했다 이 말입니다. 지수정심이 단운낭적이라. 그친 물속에, 파도가 없는 조용한 그친 속에 내 마음도 맑히고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단운낭적이라 끊어진 구름들이 물결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잡치일 뿐이다. 그건 이제 중국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물결의 잡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지. 응? 원류, 월은 이어서란 뜻이에요. 이어서 고향의 성도의 선사가 먼저 중국에 와서 도를 물으러 와서가지고 먼저 선배로 공부를 했는데, 해오 저번이라 거기서 너무 반갑게 잘 만났어. 서남 쪽에서 벗을 얻었다고 하는 건 주의적인데, 중국에서 그 어른을 도의선사를 만났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멀리 선지식을 참심하고 또 부처님의 지견을 증득을 했다. 공부를 한 번쯤 했다. 그러니 도의국사가 먼저 고국에 돌아가고, 선사가 곧 종남산에 들어가서 만인봉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열매를 먹고 선정삼매, 지간삼매를 해가지고 선정삼매에 들어간 지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종남산에 절이 나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뒤에 호출 자가 가가지고, 자가는 한복관을 얘기합니다. 중국에 한복관 그 나와가지고 사갈지도에 당하는데, 그 거리가 갈래가 4갈래였는데 그 4갈래 길 한복판에 앉아서 선사는 집신을 삼아가지고서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를 부지런히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 시에 중국에 가가지고 건 20년 고행도 이미 다 닦았고 타방에서 놀 만큼 다 놀았다 이 말이야. 복선지식 청석도 수월 비록 모든 것이 공하다고 관하지만 어찌든지 근본을 잊어버리겠으리요.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대화 4년에 대화는 뭐 이거 지금 아주 그냥 중국연어예요. 중국연어. 당나라 문종 때예요. 대화 4년 당나라 문종 때로만 4년에 내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대각 상승
대각상승이 크게 진리를 따른 대승의 보살이 우리나라의 어진 동방의 인력을 번이 비쳤다. 그러니까 도의선사가 2년 전에 먼저 가고 뒤에 이제 진감선사가 왔는데 도의선사가 와가지고 후반에 훌륭한 진감선사의 수행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 이때는 가장 한국적인 불교가 가장 세계적인 불교입니다. 혼덕대왕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지금 90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헷갈려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쉬라고 해서 내가 쉬었죠. 조금 더 해야. 요새 끝내자 그랬지만 말을 해도 조금 더 해야 돼. 흥덕대왕이 봉필을 날려가지고 봉필은 임금의 글을 날려가지고 그 환영하고 이루에 가로되 도이 국사가 지난날 이미 돌아와 계신데 또 훌륭한 상인께서 계속해서 신라에 오셨습니다. 그 두 보살님이 돼가지고 앞으로 신라의 불교를 꼭 피우고 국왕을 도와서 불도를 건설하는데 앞장을 서주십시오 하고 일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스님 소문 듣기는 검은 입은 호골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무덤만 입고 나타났네요. 누대기 누가의 영웅이로다. 스님의 하늘에 꽉 찬 이 자비와 이업을 모든 신라인이 거국적으로 기뻐하고 의뢰합니다. 과인은 써 마땅히 동계림주 병으로, 동계림은 저쪽 경주 쪽입니다. 길상에 절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시겠습니다. 그걸로 오늘 강의 끝냅시다. 예, 그래서 나중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구 질러다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상당히 우리 공부하니까 열반같이 큰 힘으로 관심이